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 먼저 시장 흐름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상승에 따르는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한지 알고 혹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화랑이 다시 한번 2017 말 2018년도 초 그때 당시에 주가가 움직였던 친구들 과거 이력과 대비해가지고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 시작에 앞서서 그 좋아요와 이제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영상이 의미가 있었다 하면은 응원의 댓글까지도 한번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 사실 좋지 않았죠. 같은 맥락으로 이제 또 체크를 해보면은 미국을 먼저 살펴볼게요. 코로나 확진자가 9만 명 이슈 같이 있었고, 여전히 미국 대선에 따르는 불확실성. 뭐 사실 이제는 이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밤부터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단기적인 변동성은 아무래도 좀 깊게 나타나겠죠. 과거의 주가 그 추이를 한번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좀 국내 증시 좀 모두 지수 방향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하방으로 또 움직이지 않을까 했었지만, 금요일이 워낙에 좀 과대낙폭으로 인했는지 금일 좀 반발 매수세가 오히려 좀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 이제 양 지수 모두 1%대로 상승 마감한 모습이고요. 또 주말 사이에는 영국 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봉쇄 작업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 트럼프라는 인물은 대통령은 대선 결과 여부에 따라서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었는데요. 좋지는 않았죠.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뭐 우리나라 증시 금일 코스피는 이제 금융 섹터 뭐 은행이라든가 혹은 보험 증권 쪽이 강세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을 좀 반영한 이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코스닥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 대선 바이든이 강세가 좀 점쳐진다라는 언론 플레이 이런 부분에 좀 지배적인 영향 때문인지 친환경 관련주 뭐 탄소 배출 관련주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 수급이 눈에 포착이 되었고요. 또 정치 테마, 국내 정치 테마죠. 윤석열이라는 인물, 뭐 가령 서현 탄메탈, 뭐 메이스전자 등등 움직임 나오니까 이제 여당 쪽에서도 이제 이재명 거론되면서 이재명 관련주죠. 무상 교복으로 한번 테마 이재명 관련주로 엮였던 형제 친구들이 형제 엘리트라든가 형제 INC, 그리고 고전적으로 이재명 관련해서 대표적인 뭐 대장주 역할을 과거에 했었던 에이텍, 그리고 에이텍 TN 등이 장 막판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디지털 화폐 혹은 이제 가상화폐 쪽 더불어서 결제 플랫폼까지 금일 수급이 사실 눈에 좀 들어왔었습니다. 주가 움직임도 금일 기준으로 뭐 나쁘지 않았던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화폐라든가 가상화폐의 글로벌적인 움직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점점 더 관심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시장을 보면은 대선, 미대선 혹은 이제 국내 정치 테마 움직임을 빼고는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저는 눈을 많이 보고 있는 추세이고, 고객님들이 이제 좀 문의를 주시는 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바이든 관련주 혹은 트럼프 관련주 어느 게 더 대표적이고 이렇게 점치느냐, 혹은 우리나라 국내 정치 테마 관련해서도 어디를 더 점치느냐라고 했는데, 포인트는 점을 치냐. 그러니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요점, 오늘 영상에서 요점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영상을 좀 더 부지런히 준비를 했다면은 바이든 vs 뭐 트럼프 이런 구도로 짜가지고 관련주 혹은 특징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으나,
시간 여건상 저도 장을 보고 매매도 하고 리딩도 하는 관계로서 좀 간략하게만 오늘 요점에서는 벗어나지만 한 2분 스피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신공항 관련 제주도죠. 뭐 특히 뭐 혹은 면세점 관련해 가지고 이슈 아마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4, 5년 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무난하게 수익을 봤던 친구들은요, 뭐 개인 투자자들은요, 양쪽에다가 다 베팅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뭐 가까운 대선 이력을 보면은 박근혜 관련주들 혹은 문재인 관련주들, 우리들 휴브레인 산 친구도 있고요. 동시에 아가방 컴퍼니, 지금은 없었지만 뭐 보령 메디앙스, 이런 친구들을 양방 베팅으로 했던 친구들이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도박적인 베팅, 한쪽에 흑백 논리로 이제 베팅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양방으로 좀 조금씩 소액 베팅 혹은 조금씩 분할 매수로 포트폴리오를 편안하게 구축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수취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포지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과거 이제 정당이 같다 보니까 오바마 영향으로 헬스케어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전기차 수소 또 AI 뭐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 막판에 사실 한솔롬데코라는 친구 탄소 배출권 또 같이 좀 장 막판에 강세가 나왔던 거 포인트로 삼아 주시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이랑 계속 강경한 대응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 셰일가스, 기본적인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전통적인 산업이죠. 건설 쪽이라든가 방위 산업 쪽이라든가 혹은 철강 쪽 한번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면은 이쪽 업종을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 영상이랑은 조금 요점이 벗어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비트코인으로 갈게요.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초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이제 살펴보면은 국내 증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뭐 이오스, 퀀텀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 주가 움직임이 엄청나게, 주식은 뭐 끽해봤자 하루에 뭐 30% 상하한 제도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붐이 엄청나게 일어났었는데요. 또 쉽게 버블이라고 해서 꺼졌죠. 국내 이제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가 강경했고요. 뭐 해킹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아직 뭐 인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대적 배경을 흐름하는 부분이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견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1차적으로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금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지 않았나. 이거는 저 윤호라는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도 사실 공감을 하는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그 이후에 나왔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의구심이 들죠. 그리고 나서 코스닥이 엄청 화랑장이 나왔었으니까요.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국내 이번에 2020년도 11월 국내 움직임을 한번 보면은, 정부에서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허가 심사 기준의 틀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중요한 거는 특근법 시행 대비했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용 ISMS 인증 체계인데, 이거 과거에도 사실 제 기억으로는 4차례 4가지의 기업들 대상으로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도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개정을 해버리겠다, 이 부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에 시행되는 특정 이제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근법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개정에 맞춰가지고 암호화폐 혹은 이제 가상 자산들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관리 체계, 이거를 보통 ISMS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입니다, 날짜로.
따라서 정부의 움직임도 무려 2, 3년 전의 움직임과는 다르다.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 혹은 세금에 대한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부에 대한 정책 부분도 마련이 되고 있고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인정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여기를 이제 핵심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국내 움직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한은행, 그러니까 금융기관이죠. LG그룹, 그 IT 인프라 계열사 LG CNS와 손을 잡고 그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비해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다가 블록체인 분야 협약을 지속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적용을 해가지고 고객님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이거는 또 이따가 유럽 쪽이랑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는 잠깐 하겠지만 지난번부터 사실 디지털 화폐 연구를 한국은행은 시작을 했고요. 올해 8월부터 이제 디지털 화폐 업무 프로세스 분석이라든가 외부 컨설팅,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적인 행보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우리나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더불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엄격히 말하면은 각국 공식 화폐의 디지털화랑 그리고 비트코인, 이오스 이런 가상화폐 개념은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디지털 화폐는 실물 화폐가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포함하고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자화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좀 끼워 맞춰서 말을 하면은 가상화폐 역시 좀 유연한 정책으로 디지털 화폐 하나의 그 부분, 일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미래 금융을 대비해서 가상자산 자체를 인정하고 투자 준비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눈에 꼽습니다. 특히 미국. 이전에 한번 제가 하나의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비트코인 언급을 했던 페이팔이 있고요. 그 경쟁사 스퀘어, 그리고 JP 모건,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이 대표적인 네 가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본격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을 증명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 해외 금융기관들도 실질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력이 있고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언론 기사에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미래 금융 트렌드로 떠오르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선점하고 싶어하는 그 트렌드를 쫓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 보다 국한되지 않고 시야가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시각으로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다시금 한번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페이팔은 이전에 내년부터는 이제 페이팔 자체 가맹점에서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또 페이팔의 경쟁사 스퀘어는 가상자산 서비스 지원에 이어서 이번 달 초 비트코인을 약 우리나라 돈으로 567억 원 정도를 사들인 내역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개인에게 경제적 자율권을 부여하는 도구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비트코인은 미래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통화가 될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는 JP모건의 입장이랑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자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JPM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사실 소식이 좀 뜨끔미진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 이거를 견주어 보면서 언급을 긍정적으로 비트코인 쪽으로 얘기한 게 있고요. 미국 달러화와 1:1 비율로 가치가 고정되는 기간 고객용 디지털 화폐인 JPM 코인을 개발했다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간 결제 전용으로 상용화하겠다고 발표도 이어서 진행을 했고요. JP모건의 행보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꽤 오래됐습니다.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8월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이제 매집, 그러니까 꾸준히 산 금액만 해도 2,838억 원 국내 돈으로. 그리고 또 이후에 약 2천억 원가량의 규모를 추가 매수를 합니다. 추매를 하게 됩니다. 즉 비트코인 투자에만 약 5천억이 좀 안 되는 자금이 회사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CEO가 말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가치 자체의 저장 수단이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한번 보았을 때 가치 상승의 잠재력이 있는 매력적인 투자 자산, 그건 맞죠. 그리고 기존 돈보다도 강하고 빠르며 스마트한 만큼 투자 가치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자체도 인민은행이 종이나 금속 등, 즉 현물, 실물이 아닌 디지털 화폐, 법정 화폐로다가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는 부분인데, 여근이 조금은 가상화폐랑 얘기는 달라요. 디지털 화폐, 위안화를 디지털화 하겠다는 개념인데요. 이 내용을 왜 포인트로 찝냐면은, 중국은 이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기업 간의 거래 혹은 사기업 내용의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를 싫어했어요. 되게 폐쇄적이었던 정부 방침이었는데,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가 아직까지는 좀 사회주의 국가로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조금 배타적인 모습을 이전부터 띄어왔다는 게 팩트지만, 앞서 말씀드린 미국 그리고 국내 혹은 유럽 쪽 추후에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맞춰서 지금보다는 이미 이전에 가상화폐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을 보였던 정부가, 중국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면은 거기에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 또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기대감 때문에 한번 포인트를 잡았고요. 또 유럽 쪽 역시 디지털 화폐 발행을 본격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다가 정책 추진 및 내년 발행 여부 결정이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가상화폐랑 디지털 화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골자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가상화폐 역시도 디지털 화폐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 면모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에 대한 움직임이 부각될 때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사실 이 세 종목을 집중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뭐 좀 감히 비트코인 국내 3대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기술투자가 있고요. 우리기술투자는 업비트죠. 국내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 대한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 8%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강세가 나올 때, 가상화폐들이 언론 플레이로 부각이 될 때 국내 자금, 국내 증시 내에서는 수급이 좀 유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모습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덴트. 여기는 이제 빗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보다는 거래량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차트적인 움직임이 사실 조금은 미미하다고 보일 순 있으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 부분이 아닌 정부 움직임 그리고 글로벌적인 시대적인 움직임 배경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덴트도 포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전 영상도 제가 따로 준비를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셋 중에 어느 종목을 고르면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요? 혹은 어떤 종목을 사야지 주가 계좌에 조금 더 빠르게 혹은 안전하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땐 저는 포지션을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점으로 맞췄습니다. 어김없이 에이티넘 인베스트, 굳이 이 세 종목을 골라서 어떤 종목을 살까요, 윤호씨?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에이티넘 인베스트 코드번호 021080. 왜냐면은 이전에 카카오 게임즈, 얘네 창투사기 때문에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 창출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바이오 상장 예정 기업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11월 18일.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이제 공모 수요 예측에 따라서 지분 투자가 들어갔던 에이티넘 인베스트 역시 주가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에이티넘 인베스트 자체가 한 게 아니고 관계사들이 지분 투자가 들어간 겁니다. 뭐 고 바이오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업비트 기업이죠. 두나무 회사. 거기에도 이제 관계사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하고 앞으로의 조금 일정적인 부분에 상승 재료가 있고 추가적으로 시대적인 배경 비트코인 강세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좀 더 뭐 예쁘다 혹은 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과정을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셋 중에 어떤 종목을 꼽으라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제 투자 기준에서는 가장 옳고 제 돈이라면은 이 셋 중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공략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고점 대비 충분히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농후하고 이전 사례로 보았을 때 2017년도 말 2018년도죠. 이때까지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은 없겠지만서도 지금 구간은 이전에 카카오 게임즈에 지분 투자했던 이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창투사에 대한 또 기대감 그리고 고바이오랩 이런 부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는 시점까지는 다방면으로 고려했을 때 말이 조금 빨랐는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가장 안정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번 간략하게 참고로 다시금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대적으로 좀 길었습니다. 지루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혹시라도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예,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우리기술투자 혹은 비덴트 혹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 세 종목에 나는 기존 투자했던 주주고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 혹은 근데 손실이 조금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시대적인 제 브리핑 영상을 믿고 지금 조급하게 다른 이재명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고 바이든 관련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급등을 하고 있고 윤석열이라는 인물 대선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급등주에 조금 이제 현혹이 되셔가지고 지금 현 포트에 대한 의구심을 들 수도 있는데요. 비트코인 역시 정치 테마와 뭐 크게 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대 흐름적인 부분을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뭐 존버라는 얘기도 있지만 기다려 주셨던 만큼 10월달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것만큼 조금만 더 올해 연말까지 감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 혹은 더 나은 손실폭으로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응원, 바람 그리고 기다림을 조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